오늘 자리에 그 통합 차량과 관련된 토론회를 이제 수년 전부터 하긴 했지만 오늘 자리에 상당히 좀 다양하신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특히 이 통합 차량과 관련해가지고 아마 직접 이해관계자라고 해야 될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이제 셔틀버스 연대에 계신 분들이신 것 같은데 지금 많이 좀 와 계신 것 같습니다. 토론 시작하기 전에요. 좀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그리고 토론하실 분들 좀 인사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당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통합 차량과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좀 여러 가지 주제가 있을 거예요. 이슈가 있죠. 앞서 어느 발표자분께서 그 발표 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만 통합 차량 등록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합차와 관련된 이제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차량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9+2년 해서 그 11년에 대한 기한을 두고 가고 있는 것에 대한 아마 문제 제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입장이나 의견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자리는 이제 좀 두 가지 주제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는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서울시 기준으로만 보면 한 11,000대가 조금 안 되는 11,000대 정도의 통합 차량이 있고, 그 중에 한 98% 정도가 이제 경유 차량인데요. 당장 이제 이런 시범 사업이 서울시에서 먼저 진행되고 있긴 합니다만 이제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겠죠. 이 경유차를 어떻게 좀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범사업 현황과 과정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구체적 의견과 제안을 받고자 하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직접적으로는 통합 차량에 대한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상생활에서는 단지 차만 바꾸면 될 부분이 아니고 그 선행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인식 전환이라든가 생각의 전환이 전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차량 관리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좀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좀 캠페인의 성격이든 아니면 통합 차량 관리에 대한 부분이든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분들은 좀 이런 내용들을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토론하실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집에 나와 있는 대로 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 셔틀버스 노동자연대 박상훈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서울 녹색 어머니 연합회 송소영 회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 안무수 회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주대학교 지속가능 도시교통센터의 이규진 교수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교통환경과 김정환 과장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순서도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상훈 위원장님께 첫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소중한 미래세대 통합 환경 문제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시는 환경적인 활동가 여러분과 이 자리에 같은 고민과 관심으로 함께하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미래세대 쾌적 통합 환경 조성 및 미래세대 건강 담보와 관련한 토론에 함께할 기회를 주신 환경정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 민주노동위원실에 답변한 자료, 그리고 우리 셔틀연대가 경찰청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교 교육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 총 수는 15만 6천여 개소로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통합버스로 신고된 차량만 10만 8천여 대로 이렇게 답변해왔습니다. 서울시도 조금 전에 11,000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답변받은 바에 의하면 12,500여 대가 조금 넘어섰습니다. 경찰청에서 밝히고 있는 신고된 어린이 통합버스 10만 8천 대 외에 보습학원 중심으로 13세 이상의 중고생을 수송하는 차량까지 포함하면 이 나라 소중한 미래세대들이 이용한 차량 운행 실태는 총 15만여 개소에 달하고 그 교육시설에 대략 한 30여만 대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셔틀연대 위원장으로서 전국 30만 셔틀버스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운전노동자 입장에서 오늘 토론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천만미래 세대 안전수송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30만 셔틀버스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을 살펴보면 운행되고 있는 통학버스 차량의 대부분이 셔틀버스 노동자가 해당 차량을 개별적으로 소유해서 유치원, 어린이집 등 해당 교육시설에 지입해 운영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상당수의 통학버스 차량들은 15인승 소형 승합 차량이 주종인데 이 차량들은 2004년과 2005년 사이에 국내 자동차 제작 4사가 제작 중단 단종된 지 10년이 넘은 승합 차량으로 경유를 연료로 하고 있는 차량들이 주입니다. 통학버스들의 하루 평균 운행 킬로수가 50km 내에 불과해서 하루 평균 200~300km씩 운행하는 전세버스나 일반 여객버스에 비해서는 차량 엔진 손상이 덜해서 유해가스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소량의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그럼에도 출고된 지 15년 내에 오래된 차량임을 감안하면 배출가스 위험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구나 차체 부식으로 인해 소량의 유해가스라도 차량 내로 유입된다면 소중한 우리 아이들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발제를 하셨었던 녹색교통의 송상식 사무처장 발제를 보면 그러니까 매연 저감 장치에 대해서 현장에서 관심들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좀 조사가 됐다 이런 말씀도 좀 하신 것 같은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 매연 저감 장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매연 저감 장치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실제 효능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일선 현장 노동자로서 전혀 모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현장 셔틀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이 됐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저감 장치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현장에서 많은 반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반감은 기름 많이 먹고 그리고 차 잘 안 나간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폐차 시에는 저감 장치를 단 차량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이 폐차 보상비가 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연 저감 장치를 그렇게 장치했었던 차량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사용 연한을 채우지 않고 만약 폐차를 한다라고 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더라 이런 이제 이 소문도 있고요. 거기에 이제 또 아까도 잠깐 또 발제에서 나왔었지만 가스차로다가 이 대체 보상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때도 현재까지는 아무튼 이 매연 저감 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상대적 분리들이 현장에서 많이 이제 돌아다니고 그런 내용들로 해서 막연하게 반감들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유해 배출가스로부터 우리 미래 세대 안전을 모색한다면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이 적기의 노후 차량을 신조 차량으로 대체하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위에서 밝혔듯이 2004~5년 경에 단종된 15인승 소형 승합차를 생산한 국내 제작사는 현대 자동차에서 제작하는 솔라티가 유일한데 지금 현재 이 차량 가격이 6천만 원에 달하는 게 아니라 7천만 원에 가깝다라고 합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수입이 채 안 되는 그런 셔틀 노동자들이 이런 차량을 적기에 대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설령 이것을 구입할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 차량 구조가 전체 그 차량 높이가 높아가지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 같은 데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 기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차량 가격이 3천만 원대인 12인승 소형 승합차의 경우도 셔틀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구입 결정이 쉽지 않은 그런 가격이지만 이마저도 각 시설의 원장님들은 승차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기피하고 있어서 구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노후 차량을 대체하고자 해도 더없이 비싼 차값 때문에 또는 차량 높이나 이런 차량 재원 때문에 승차 인원이 적은 탓으로 마땅히 대체할 차량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겁니다.
일반 성인들이 이용하는 시내버스는 공공용의 대중교통이라는 이유로 대폐차 시에 정부에서 대당 2억여 원 호가하는 저상버스까지 100% 지원하면서 이 나라 천만 미래세대 안전송을 전담하는 통합 셔틀버스는 나몰라라 하는 정부 정책으로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정부가 소중한 미래세대 통합 안전에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어린이 통학생 전용 차량을 제작 단계에서부터 일반 차량보다 튼튼한 프레임을 장착해서 노란 도색과 함께 경광등, 보조갈판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유해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전기버스를 출고해서 근본적으로 안전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우리 셔틀 연대 동행에 호응하는 국내 중소기업 중 전기차 전문 개조사인 P사는 이미 라보 및 1등 화물 차량 등을 전기차로 배도해 판매하고 있음을 밝히고 차체만 제공된다라고 하면 소중한 세대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전기 통합버스를 제작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말로만 소중한 미래세대에 운운할 것이 아니라 확고한 정부의 의지가 있다면 레이저 차량 제작사들이 해당 차량을 제작하도록 독려할 수 있는 것이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면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라도 P사와 같은 전문기업에 맡겨서 제작이 가능하도록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전기버스 제작 사업을 바로 추진하더라도 정부의 30만 대라고 하는 통합버스 규모를 고려할 때 단기간에 완성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통합 환경 개선의 시급성을 감안한다면 또 다른 대안으로 LPG 등 가스 차량으로의 우선 대체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물론 전제는 현재 시점에서 그 시설에서 선호하는 15인승 차량 제작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대안이 우선 고려돼야 되고 물론 이후에 전기 차량으로서의 그 연착륙을 목표로 해야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작된 차량들은 교통안전 교육 이수 등 자격을 갖추고 어린이 통학생 전용 차량 기사로 등록한 해당 노동자들에게 해당 차량을 지원하고 통학버스 공용제를 실시한다면 미래세대 통학 안전의 획기적 근본 대책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당장 통학버스 공용제를 시행하기 어렵다면 차량 구입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을 해당 노동자가 장기 무이자 할부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서 노후 차량의 대폐차 지원 등으로 인한 미래세대 피해를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통학버스 공용제는 우리 셔틀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시행해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여러 발제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예컨대 점검 주기의 단축이라든지 또 교육이라든지 그다음 이 사후 관리 철저한 그런 사후 관리를 위한 이러한 등등의 문제들은 상당한 시간을 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셔틀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은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서 그저 개인 지입 차량의 소유자로서 이러한 것들을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라라고 해도 사실상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조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 천만 미래세대의 그 안전 그리고 쾌적한 통합 이러한 것들을 근본적으로 만약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이 셔틀버스 공용제, 통합버스 공용제를 실시를 해서 그래서 철저한 그런 그 사후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셔틀연대가 출범 시부터 주장해온 어린이 통학생 등원 및 등하교 전용 차량 등록제 시행으로 안정적인 노동기본권이 보장돼야 되고 현재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는 가칭 통합버스 지원센터 설치를 통해서 셔틀버스 노동자들에게는 안정적인 노동환경, 시설 원장 및 미래세대들에게는 안전한 통학버스를 제공하는 근본적 대안 정책을 시급하게 시행해야 된다는 30만 셔틀버스 노동자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바입니다. 시장 원리만 맡겨둬서는 안 되는 중요한 공공 영역을 정부가 외면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구성원들 간 살아남기 위한 과다 출혈 경쟁이 심화되고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꽉 짜인 일정에 맞춰 무리한 운행을 감내하지 않으면 기본 생존권마저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노후 차량의 배출가스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 못지않은 또 다른 필연적인 불행한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그 토론회 자료집 부분에 박상한 위원장님의 토론문은 실려 있습니다.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좀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하나는
저희가 이제 친환경 통학차량 전환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현재 상황에서 셔틀버스 연대에서 보기에는 단순 대체가 지금 될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 좀 강조를 하고 계신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차량 가격이 비싼 것도 있긴 합니다만 우선 이제 15인승 필요로 하는 차종이 이제 15인승의 차종을 요구하는데 현재 상태에서 이 15인승이라고 하는 것이 친환경 차로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좀 중요한 부분들을 지적을 말씀해 주셨어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전기버스로 가야 되는 건 이제 당연할 텐데 이제 과도적으로 LG 차로의 전환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15인승 그 통학 차량의 필요성 측면에서 보면 이미 이제 전기차를 제작할 수 있는 제작사가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런 쪽을 조금 더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 좀 이런 제안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LPG 차로의 이제 전환 지원도 가면서 병행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기차에 대한 좀 정책 지원을 조금 가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투어버스 공영제를 좀 제안해 주셨습니다. 예. 자, 나머지 부분은 토론회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토론자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소연 서울녹색 어머니연합회 회장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녹색 어머니연합회 회장 송소연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저희 공방 끝난 지 며칠 안 된 제17회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촉진대회가 끝났거든요. 제가 그 책자를 많이 못 가져왔는데 한 10부 정도 가져온 것 같습니다. 여기 안에 실려있는 저희 서울녹색 어머니회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경과가 뭐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간략하게 저희 서울녹색 어머니회가 어떤 단체이고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오늘 주제에 관해서 몇 가지 저희 조그만 아이디어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정의에서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저는 사회적인 과제인 미세먼지, 환경 문제, 사실 저희 제일 취약한 계층이 어린이하고 노약자인데요. 교통 안전에 취약 계층인 만큼 환경에 있어서도 저희가 취약 계층을 저희가 이 봉사 활동을 통해서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거든요. 녹색 어머니회는 1969년에 처음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근 50년간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만 해도 지금 13만여 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거의 어느 동네에 어머님들을 만나면 다 저도 녹색 어머니 했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활동하는 내용은 어린이 등교 교통 지도가 주이고요. 그리고 스쿨존 사고 예방 활동 등 어린이 교통 안전 문화의 확산 캠페인과 학교 시간에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자에 대한 안전 운전 홍보, 어린이 보호구역에 운전속도 30km 미만 준수,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 준수, 보행자 이륜차 교통 안전 캠페인 등 저희 범사회적인 캠페인 활동을 서울시 지방경찰청과 각 구역구청하고 또 최근에는 저희 환경정의도 저희 아침에 교통지도를 쓰기 위해서 깃발을 좀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두루두루 이게 같이 혜택을 좀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가 생각할 때는 내용은 상당히 건전하고 모든 사회계층에 정말 다 좋은 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저는 아래 세 가지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주로 홍보 차원에서 서울 녹색 어머니 연합회에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아침에 등교지도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기부받은 그 깃발처럼 깃발에 환경에 관한 문제랑 차량에 앞으로 어떻게 우리 전 사회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짧은 문구와 시민들의 이제 통화할 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도안이든지 문구를 저희 깃발에 새겨가지고 저희 서울 녹색 어머니회 깃발을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등교 활동, 지도 활동을 통해서 함께 홍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저희 하루에 그 등교 지도하는 인원수가 2,300여 명이 되거든요. 서울의 31개 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녹색 어머님들이 1년간의 활동 횟수가 등교 지도는 매일 2,300명의 활동이 있으면서 이 깃발을 통해서는 이렇게 지원한다고 제가 아이디어를 첫 번째로 냈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도 어느 분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셨는데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범사회적인 좋은 홍보 활동을 좀 실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실시하고 있는 가정통신문, 어린이 횡단보도 안전수칙, 세 가지 안전수칙에 대해서도 1년에 1회씩 실시하고 있거든요. 이 유사한 예로 저희가 가정통신문에 다른 문구, 미세먼지 절감, 교통 차량, 성능 좋은 교통 차량 운행 홍보 등 이러한 문구들도 가정통신문에 실려서 저희 학교에 홍보해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캠페인에 있어서 저희 서울 녹색 어머니 연합회의 연간 캠페인 횟수가 31개 구에서 평균 연간 캠페인 활동을 지금 구마다 한 30회씩 실시하고 있거든요. 1년에. 그러니까 31개 보면 곱하기 30 이 정도 하시면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안전 캠페인 홍보할 때 미세먼지 절감이든지 성능 좋은 교통 통학 차량에 투입이든지 이런 캠페인도 좀 넣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세 가지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고요. 저희 서울 녹색 어머님은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또한 홍보하고 또 교육하고 마지막으로 모니터링까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좋은 단체고 좋은 매개체로 생각하고요. 어머니를 통해서 교통 약자부터 좋은 정책으로 인해서 수혜자로 교통 약자에서 수혜자로 바뀌는 그날이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제안을 해주셨어요. 세 가지인데 하나는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아침에 애들 등하교 할 때 녹색 어머니 분들 나가서 등하교 지도를 하고 있을 때 거기에 깃발을 쓰잖아요. 그 깃발에 홍보하려고 하는 문구를 넣어서 지원을 해주면 녹색 어머니에서 홍보를 도와줄 수 있다고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가정통신문을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캠페인, 각 구마다 캠페인이 한 30회 정도씩 한다고 하니까요. 상당히 이제 엄청난 규모의 캠페인이 진행되는데, 친환경 통학 차량으로의 전환이든 미세먼지 저감이든 이런 내용을 만들어주면 캠페인 과정에서 좀 할 수 있겠다 이런 제안이셨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31개 구를 말씀하셨는데 자치구 기준으로 보이는 저희 31개 구는 그 경찰서가 31개이기 때문에 경찰서 협력단체로 지금 활동하고 있거든요. 구로서 자치구는 25개인데
경찰서는 31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연합이 31개로 경찰서 협력단체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개 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이어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안문수 회장님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그 토론회죠. 미세먼지와 우리 통학버스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사업을 환경정의에서 제안을 하고 녹색교통부서도 조사를 하고 이렇게 환경단체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했었고 서울시에서도 그걸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고 또 환경부에서도 이산 사업을 하게 돼서 굉장히 잘 추진되고 있고 좀 시기적으로 좀 늦었지 않냐 하는 그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와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박사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게 어디 통학버스가 환경적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상당히 다양한 관점에서 고려해야 될 게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환경부에서도 미세먼지 배출가스 쪽을 쭉 담당을 해야 하고 지금도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적 측면에서만 몇 가지 코멘트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송상덕 차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들을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서울시 팀장님이 하신 걸 봤을 때 어린이들에 대해서 미치는 미세먼지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진즉 이걸 들여다보고 어린이의 관심을 갖고 미세먼지 없는 차량으로 전환시켜야 되는데 좀 늦었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과거에도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어린이 통학버스를 보면 이게 휘발유차입니다. 그렇게 큰 차들이 휘발유버스를 쓰고 있거든요. 그 디젤버스를 쓸지 몰라서 안 쓰는 건 아닙니다.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디젤버스는 모수도로 기준을 못 맞추기 때문에 생산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LPG 차량으로 전환하는 건 늦음감이 있다는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대표차 되는 차만 이렇게 지원해서 LPG 차로 교체하면 지금도 새로운 어린이 통학버스로 되는 건 경유차로 등록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아까 송상덕 차장이 발표했지만은 이 DPF나 DOC 화살 DPF는 잘 운영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그게 부착된 겁니다. 그런데 사후관리 아까 강조하셨는데 사후관리가 안 되면 이것도 그 장치의 효능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넘어갈 거냐. 좀 더 관심을 갖고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생산되는 승합차량에서 어린이 통학으로 쓰는 경우에 대해서는 LPG 차를 쓰도록 장기적으로는 의무화해야 되지 않느냐. 자동차 등록령을 개정하든 여객자동차 운주사업법을 개정하든 또 휘발유도 가능하면 가능합니다. LPG로만 고집할 필요는 없죠. 외국의 사례를 보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녹색교통에서 조사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잠깐 제가 코멘트를 좀 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LPG차가 경유차에 비해서 오염물질이 적게 나온 건 확실합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미국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한국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교훈을 보면 우리가 보일러, 그러니까 난방용으로 쓰는 보일러든 산업용으로 쓰는 보일러든 서울 대도시권은 80년도부터 청정연료라고 해가지고 도시가스 보급을 했습니다. 연탄 보일러를 대형 난방용으로 못 쓰게 만든 겁니다. 근데 연탄 보일러는 싸고 연량이 좋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정부가 그렇게 가게 하는 것은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방지세를 달더라도 만에 하나 잘못 운영됐을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연료를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LPG나 휘발유차가 경유차에 비해서는 질소산화물이나 미세먼지가 적게 나오는 건 확실합니다. 근데 과거에 나온 차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거냐 해가지고 DPF나 DOC나 파셜 DPF를 붙여놨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관리를 잘못하면 이 PM, 그러니까 미세먼지 입자 개수죠. 이게 많이 나온다는 게 이번에 녹색교통에서 조사한 거에서 밝혀진 겁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조사한 모수가 LPG차는 사실상 5대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DPF 중에서도 사후에 DPF로 부착한 거, 원래부터 제작사에서 붙여져 나온 거하고 이게 지금 구분이 안 되고 있는 거, 혼동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 판단을 하려면 조금 더 심층적으로 정밀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게 있거든요. 그 한 예로 교통환경연구소에서 PM 입자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DPF 붙은 원래부터 붙여져 나온 차하고 LPG 차하고 PM 개수를 조사해 보니까 잘 관리되고 있는 DPF 부착된 차량도 PM 개수가 LPG 차하고 같거나 더 적게 나오더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밀 조사가 이제 필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서 또 알았던 게 이 DPF를 붙일 경우에는 전제 조건이 주기적으로 클리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클리닝 자체가 우리 환경부의 김정환 과장님 계십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나온 차들은 경유차는 다 DPF 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클리닝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의무화되는 건지, 검사에서 클리닝을 했는지 사후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DPF를 사후에 붙인 차에 대해서는 3년간 클리닝 비용을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이게 의무 안 돼 있으니까 운전자들도 귀찮으니까 받으라면 안 받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증기간이 경과 3년 지난 차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하고 싶어도 또 못하는 겁니다. 당연히 전제 조건이 클리닝을 해야만 장치가 정상 유지되도록 되어 있는데 클리닝이 안 되면 장치에 문제가 있는 거죠. 결론 자체가.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어린이 통학로 버스와 관련해 가지고 공회전 발표를 하셨는데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과거에 서울시에서 ISG 그러니까 아이들 스탑 앤 고 장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회전을 주기 위해서. 근데 이게 실패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항이. 근데 최근 들어서 유럽에 있는 차들은 봐보면 ISG가 거의 붙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꺼지고 자동으로 엑셀레이터만 밟으면 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다시 제거부터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미세먼지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다시피 미세먼지는 질소산화물하고 항산화물에서 2차 생성돼가지고 나온 게 더 많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통학용법 차량으로 운행되고 있는 차에 질소산화물은 여전히 나옵니다. LPG로 개조해도 나옵니다. 전기, 아까 박사원 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 전기차로 가면 안 나오는 거죠. 이거에 대한 질소산화물 대책은 지금 빠져있는 겁니다. 그 당장은 뭐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 송 처장님께서 제안해 준 게 지금 클리닝 시기가 10개월 또는 10만 킬로입니다. 그래서 이걸 1년 또는 2만 킬로로 하자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1년만 되면 그게 먼저 돌아가기 때문에 클리닝을 받아야 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또 제안하신 내용 중에 배출가스 케어센터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동차 제작사들이 지금도 경유차에 대해서는 DPF가 붙여져 나오고 S셀이 붙여져 나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에 대해서 정비 매뉴얼만 만들어 놓고 운전자들이나 차주에 대해서 사고 관리에 대해서 제조자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조자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제작사들이 기부금을 내든 재단 법인을 만들든 어떻게 해서 케어센터를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나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 차량 교체 사업을 올해부터 서울시가 한 팀장이 계십니다만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지자체 하는 사업을 옆에서 봤을 때 전화 받다가 일 다 끝납니다. 이게 차량 판매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서 2005년도에 DPF 복작 사업을 할 때 그때 당시에도 똑같이 지자체에서 바로 DPF 복작 사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자체 공무원들의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LPG 통합차량 교체 사업도 전문 기관에다가 위탁을 줘서 공무원들의 업무량을 줄이면서 전문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전문 센터라든가 뭘 만들어서 거기서 총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색계통에서 제안한 사항 중에서 LPG 통합 차량을 CNG로 가고 다음에 전기차로 가자 했는데, 아까 박상원 위원장님은 우선 가덕적으로 LPG로 가고 전기차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데,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NG는 LPG나 CNG는 배출가스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전기차로 바로 가야 되지 않냐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황 팀장님 발표하신 내용 중에 지원 대상을 유로3, 2005년도 이전 차량으로만 한정을 했는데 유로4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확대를 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아주 여러 가지의 구체적인 제안과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선은 그 앞서 발제하신 분의 그 발제 내용에 대한 의견도 주셨는데요. 그 LPG차 그 초미세먼지 입자 관련해서 혹시 나중에 그 발제하신 분들 마지막 발언하실 때 이 부분 챙겨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문수 회장님이 제안해 주셨던, 의견 주셨던 것 중에서 몇 가지 부분만 우선은 좀 말씀드리면 상당히 좀 중요한 고민거리와 제안을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노후 경유차, 오래된 경유 차량을 친환경 차로 전환시키는 것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현재 시점에서 계속 경유 차량들이 통합 차량으로 등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등록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거에 대한 물음표를 주셨고,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장기적으로는 통합 차량 용도로 이용이 되는 차량에 한해서는 친환경 차량만 통합 차량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게 맞지 않겠냐, 좀 이런 제안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어린이 통합 차량에 대해서 공회전 문제와 관련해가지고는 공회전 제한 장치를 다시 부착을 하자, 좀 요지 않으신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정책적으로 바로 좀 검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중요한 제안은 아마 조금 더 연구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필요할 수도 있는데, 지금 통합차량 지원 사업이 올해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긴 한데 사실 행정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고 저도 듣고 있어요. 문의 전화만 오는 것도 이제 뭐 엄청난 규모의 문의 전화가 오고요. 그 행정 처리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전문 기관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제안이신데, 내년에 만약에 전국적으로 시범 사업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올해와 같은 똑같은 그 상황이 발생하겠죠. 모든 지자체에서 아마 행정 부담이라든가 상당한 일들이 만들어질 텐데, 좀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이 전문 기관에 위탁하는 것, 이런 것들도 또 하나의 좀 검토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규진 아주대학교 교수님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여러 주제 발표를 했고, 아까 뭐 성소연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 맞았더라고요. 건전한 사업이다라는 했고, 이번 토론회처럼 이렇게 의견을 공유하면서 같이 이제 뭔가 하나를 지향해가는 사업도 흔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이 뭐 현재는 좀 약간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지만 앞으로 좀 많이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발제 자료를 상당히 잘 들었습니다. 그간에는 이제 원론적인 얘기 중심으로 이제 필요성 중심으로 강조가 됐는데 이제 손 처장 말씀 보여주신 것처럼 실증적으로 현장의 데이터를 가지고 심각한 문제를 좀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었었고요. 특히 이제 이경석 팀장님 말씀한 조사 자료 보니까 현재 인식도 자체가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1%밖에 안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서울시에서 공고낸 것도 기간이 상당히 짧았었어요. 그러니까 1차 지원 기간이 한 달 동안 해서 100여 대밖에 안 됐었는데 그 두 개간의 연관성을 생각하면 앞으로 캠페인의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도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토론 드릴 주제는 앞서 많은 발제분들이 좋은 의견을 주셨지만 추가적으로 이 사업이 가져야 되는 의의에 대해서 제가 2가지 정도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이 사업이 좀 앞으로 지속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개선해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차가 현재 모든 정부든 어디든 어쨌든 경제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효과성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근데 지금 현재 제가 개량적으로 분석을 해봐도 이번 통합 차량에 대한 LPG 지원 사업이 투입 비용이 한 500만 원 정도죠. 근데 그거에 따른 다른 비용 제외하고 미세먼지나 온실가스 질소산화나 즉 대기 환경 개선 비용에 따른 경제적 효과만 따지더라도 BC는 1.8 정도로 나오는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근거를 가지고 타당하게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바인 거고요. 이게 뭐 숫자만 가지고 노름하는 게 뭐 또 바람직한 건 아닌데 실제 이제 요즘 많은 정책들 중에서 가장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정책이 전기 승용차 보급 사업이에요. 그래서 환경부든 어떤 산자부든 예산의 상당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국책연구기관의 BC 분석을 보더라도 0.8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 투입 비용만 해도 전기 승용차 아까 저 서울시 황 팀장님 보셨던 것처럼 매연량 자체도 승용차에 대한 매연량 대비 승합차와 화물차 매연량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전기 승용차에는 2천만 원의 보급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예산이 많이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꼭 가격 대비가 아니더라도 이 사업은 좀 더 확대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최근에 또 제가 좀 본 자료 중에 의미있게 본 자료가 이제 트렌드 코리아 2018 책을 보다 보니까 그런 용어가 있더라고요. 과거에는 가성비를 많이 따졌는데 이제는 가심비를 따지게 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기존에는 가격 대비 효과만 사람들이 보고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구매하고 정책이 추진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효과 외에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정책, 소비 심리도 많이 반영될 거다. 즉 심리적인 효과를 고려해가지고 해야 될 거다. 정책과 그렇게 연관시키면은 여러 환경을 개선하고 있는 정책 중에서 가장 실생활권과 밀접할 수 있는, 즉 어머니든 학부모든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뭘까? 그걸 보시면 결국 통합버스에 대한 적응의 사업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이 사업은 정량적인 외에 그 외적인 효과도 상당히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모든 사업이 시험 사업하고 접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상했던 것보다 성과가 안 나와서, 그러니까 조급증을 가지고 이게 기대했는데 성과가 안 나왔으니까 뭔가 실패했거나 접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기존에 뭐 예를 들긴 뭐하지만은 그런 사업들에 포함해고 그 외에 저희는 이제 교통 쪽이니까 말씀드리면 철도 사업만 해도 처음에는 언론 공격을 상당히 많이 받아요. 예측 수요가 몇 대가 나왔고 트램 수요가 몇 대가 나왔는데 한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조사해보니까 몇 명밖에 안 타더라. 엄청난 공격을 받는데 결국 그 사업들은 1년, 2년, 3년 뒤에 보면은 예측 수요 다 초과하는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또 언론 아무 움직임이 없죠. 그래서 이번 사업도 지금 시작한 지 별로 안 됐고 많은 국민들이 노력해서 만든 정책인데 한 달 만에 성과를 가지고 성과를 논하기엔 좀 너무 이른 감이 있고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보면 구매해야 될 예산 자체도 2,500만 원이라는 큰 비용이잖아요.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가지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사업이 좀 확대되었으면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개선해야 될 게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이거는 작년, 저작년 교육부 왔을 때도 제가 주장했던 건데 왜 민간에만 이 저공해 사업을 중점적으로 부담을 지고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공립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저공해야도 먼저 선도적으로 같이 힘을 보태고 모범을 보여야지 민간 차량도 따라들지 않을까라는 측면인 거에서 지금 아직 사업을 하고 있지 않지만 교육부나 지자체 소유하고 있는
시 소유의 이 통합 차량들도 똑같이 경유차 비중 98.80% 똑같고 노후차 비중은 민간보다 좀 덜합니다. 28%가 노후차이니 그들도 그 자체 재원을 가지고 조공야 재택을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방안이 저는 아까 박상훈 위원장이 말씀하셨던 건데 통합 차량이 지금 어떻게 보면 편법식으로 지입식으로 계속 운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영제, 중공제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실제 미국 EPA에서도 이게 환경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 주관으로 이 저공해 사업이 진행되거든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그 차량 소유가 교육부 차량들이기 때문에 뭐든지 다 기회를 갖춰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약간 그 차량 비중을 높이며 전량 시 소유를 하는 건 힘들겠지만 축차적으로 단계별로 그 계획도 삼아서 중공제 형식으로 하는 게 사고나 미세먼지 같이 줄일 수 있는 대안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거고요. 두 번째, 이현수 회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추진 체계가 지금 아직 효율적으로 운행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서울시든 환경부든 아주 단기간 내 공무원들이 아주 밤낮 없이 일해서 지금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앞으로 이제 가야 될 부분이 현재는 서울시 시범사업 개념을 하고 있지만 내년 지금 전국사업으로 확대되려고 지금 계획을 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언제까지나 공무원들이 하게 보니까 지금 1차 때만 해도 통화 받은 게 한 2~3천 통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각 지자체 공무원들이 하기엔 너무 부하가 많이 걸리고 행정 처계상에도 지금 획일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단일화된 차구나 행정 단순화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국은 이게 캠페인 방식으로 사람들의 인지도를 끌고 가서 이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보니까 1% 상당히 좀 충격적인 숫자이기도 한데 실제 제 담당 연구원의 아버지도 이 통합버스 운전을 하세요. 근데 그분도 서울시에 있는데 그분도 아직까지도 모르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캠페인에 대한 것도 많이 지속되어야 될 거다라는 건데 이 키는 제가 봤을 때는 행정 체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지금 2~3달 동안 캠페인을 하셨을 거예요. 1년 동안 그게 지속돼야지 그 사람을 유지 관리할 수 있고 조직을 이끌 수 있는데 지금 2~3달 동안 캠페인을 하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보여주기 위한 성과로밖에 꿀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떤 별도의 회의를 통해서라도 캠페인만큼은 1년 동안 유지 관리할 수 있고 아니면 내년까지도 생각해서 그 조직을 관리할 수 있는 뭔가 지원을 붙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뭐 보도블록 까듯이 그냥 사업 공사 발주해가지고 하는 거는 한두 달 내도 돼요. 근데 캠페인은 사람에 의해 움직이는 거니까 그런 식의 행정 똑같은 체계로는 한계가 있을 거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500만 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 의도했던 혼자 생각했던 것들은 지자체 51%, 정부 50%, 업계 50%. 그래서 저는 750만 원 혼자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공동 부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 내심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를 어느 정도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LPG 차 나오고 보니까 250만 원을 더 지원해주기는커녕 지금 더 올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 30만 원 정도 더 추가적인 비용이 있는데 결국은 지원금은 250만 원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업계 측면에서도 좀 전향적인 생각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고요. 이거를 제가 뭐 말씀드리고 하는데 어떤 특정 제작사에서 한번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2019년 가면은 본인들은 경유차든 뭔차든 다 차량을 바꾸게 돼 있는데 굳이 이 사업에 자기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냐라는 몇몇의 소수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서는 오히려 이 사업이 좀 건전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좀 깨질 수 있으니 그런 것도 좀 같이 힘을 모으는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겠고요. 특히 이게 좀 정책적으로 추진되려면은 이 조항에 대한 해결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탄력적으로 받았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저는 그 유예 조항이거든요. 지금 2019년부터는 무조건 11년 연장 운행자를 할 수 없고 환경부법은 조공해 사업은 무조건 3년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으니까 올해 내년에 조공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올해든 내년이든 조공해를 해버리면 내후년은 그 차는 무조건 운행 정지가 되니까 배출할 수 없는 사각지대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의 보완책으로 LPG 지원을 당장이라도 해주자는 힘을 받았었는데 이 유예 조항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유지됐을 때에 대한 통합 차량에 대한 저공해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정책 방향을 먼저 선도적으로 공개를 해야지만이 소유자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 조항이 없어졌을 때의 경우, 없어졌을 때에 대한 대안은 저공해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미리
지금 판단을 하고 발표를 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저는 약간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 조항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로 놓고 보면은 이 조항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업이 더 잘 될 수는 있겠지만 안전 측면에서도 근데 이게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무조건적으로 45km 하게 운행한 차량 12년 됐다 해서 새 차 사라. 이게 결코 그런다고 해서 대기가 개선되고 사고가 줄지는 않다고 보는 부분에서 이 조항이 없어졌을 때에 대한 제한제 조건으로 대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 매연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고 있지만 질소산화물이나 미세먼지도 정밀 검사 방법도 추가적으로 하고 있고 운행차 검사를 또 강화한다는 식으로 해서 그런 거에 대한 좀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좀 얹어서 정책을 좀 다듬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여하 불문하고 이 정책 자체는 어떻게 보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치 있는 정책이다. 그리고 이 정책으로 인해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힘을 보탤 수 있는 정책이다라는 측면에서 좀 응원을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어린이 통합재단 지원 사업을 이제 수년 전부터 이규진 교수님께서 이제 저희랑 같이 연구 작업도 하고 그전에 이제 캠페인 제안들을 같이 주셨던 상황에서 조금 이 정책에 대한 그 필요성 이런 것을 먼저 좀 강조해 주셨습니다. 사실 아까 그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그 지원 현황을 보면 230여 대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초기에 기대했던 혹은 이제 예상했던 것에 비하면 조금 이제 미미하기도 하고 또 성과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실제 그렇게 뭐 반응이 호의적이거나 정책적인 선호가 있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판단될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정책의 효과라고 하는 부분으로 지금 당장 나타난 성과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상당히 이제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는 좀 그런 정책이니만큼 오히려 앞으로 지속적으로 또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에 좀 얘기를 시작해 주셨습니다. 몇 가지 부분을 저희가 좀 담아서 차후에 또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현재 같은 경우는 민간 대상의 통합차량 지원만 하고 있는데 오히려 국공립 차량 같은 경우는 행정 쪽에서 적극적으로 먼저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 판단 의견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박선영 위원장님처럼 통합차량에 대해서 이제 중공영제로 가야 된다고 하는 제안을 주셨고, 그 다음에 추진 체계에 대한 부분 또 의견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시설자라든가 통합차량 운전자들한테 아직 정확하게 홍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연간 지속적으로 홍보 캠페인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내용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서 이제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에도 있었는데요. 이 어려움에 대한 이 통합차량 지원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중에 한 개의 문제점 중에 하나로 그 유예 조항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 유예 조항에 대해서 좀 분명한 정책적 판단을 분명하게 하고 먼저 좀 입장 표명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마지막 그 토론자가 남았는데요. 그 마지막 토론 들은 이후에 혹시 지금 플로어에 계신 분들 하실 말씀이 있는 분 계실 거예요. 그래서 플로어에 계신 분 한두 분 정도 토론을 더 들으려고 하고요. 혹시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김정환 과장님께서는 이제 토론하실 때 앞에 그 배치하신 분들의 내용도 내용이고요. 토론하셨던 분들 중에서 몇 가지 좀 구체적인 의견을 주신 게 있어요. 정부 정책 측면에서 좀 판단이 필요하거나 검토가 필요한 내용일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김정환입니다. 교통환경 정책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오늘 소중한 자리에서 그리고 오늘 발제하신 내용, 토론하신 내용들이 상당히 저에게는 좀 많이 도움이 되고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많이 좀 도움이 될 거라는 점 일단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한번 정부에서 이렇게 미세먼지 정책 좀 전반에 대해서 가볍게 touch하고 그다음에 오늘 그 주제인 통합차량 친환경차 전환 그다음에 이제 통학로 아니면 좋은 관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또 토론 주제자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 또 이제 제한 사항이 나온 거에 대해서 제가 일단 아는 범위 내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미세먼지 문제는 좀 그간 계속 있어 왔는데 사실 최근 이제 2, 3년간 상당히 많이 우려가 좀 증대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언론에도 많이 노출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학부모들도 걱정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상당히 이제 이 뭐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만 특히 이제 미세먼지 정책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 정부에서도 일단 대책을 좀 마련해서 이행하고 있지만은 또 새로운 정부 들어서는 이거 그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국정과제로 정확히 이제 명시를 해놓고 과제를 또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은 우리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뭐 경유차라든지 비상먼지 배출 사업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륜차라 가지고 오토바이, 그다음에 특히 또 이제 많이들 그 차량에 비해서 약간 덜 중점 관리되고 있는 것들이 비도로 오염이 많습니다. 선박이라든지 철도라든지 건설기계라든지 이런 걸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좀 관리를 해서 감축을 좀 추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요점을 두고 있는 게 이제 오늘 또 주제랑 맞닿는 어린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르신들 이렇게 어떤 그 미세먼지에 민감한 계층에 대한 그다음에 또 아니면 민감한 지역에 대해서 꼼꼼한 이제 보호 대책 추진하는 걸 또 같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3일날 미세먼지 대책을 한번 발표했는데 이제 새로 정부 들어서 지난 9월 26일날 또 정부 합동으로 미세먼지 종합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목표를 보시면은 일단 2022년까지 국내 배출량을 이제 지금 현재 대비 30% 감축하겠다는 목표로 하에 여러 가지 대책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수송 부분 같은 경우는 오늘 많이 이야기 나왔습니다. 이제 노경유차의 저공해화라든지, 그다음에 뭐 친환경차, 그러니까 이제 뭐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 보급을 확대를 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2022년까지는 한 200만 대로 보급을 확대하겠다라는 이런 대책들을 마련해서 차근차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그 미세먼지 민감한 계층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먼저 지금 미세먼지 환경 기준이 WHO나 아니면은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미세먼지 환경 기준이 좀 완화돼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그 기준 강화 부분을 지금 법 관련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린이집, 뭐 유치원, 학교 주변에 이제 또 공기질을 좀 측정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오늘 이야기한 그 어린이 통학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미세먼지 유심 지역 중에서 민간 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집중 지역을 미세먼지 청정 관리 구역으로 미세먼지 일명 미세먼지 프리존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방안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시행을 목표로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프리존이 지정이 되면은 뭐 노경유차라든지, 그다음에 좀 경유차량, 그다음에 좀 출입을 좀 제한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친환경차가 우선 좀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다음에 주변에 뭐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이 있으면은 조업을 좀 단축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좀 강구할 생각입니다. 어린이 통합 차량의 LP차 전환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떤 뭐 아까 유전별 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경유차의 유해성이라든지는 잘 토론자 발제자분들이 많이 내용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좀 생략을 하고, 일단 그 환경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추진 방향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제 어린이차가 일단 소형이 제일 많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구분이 있는데, 일단 소형은 지금 이제 하는 것처럼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차량이 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금은 하고 있고, 근데 중형차 같은 경우는 이제 15인승 이상, 16인승 이상, 35인 이하 중형 차량 같은 경우는 좀 대체할 수 있는 차량이 지금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장의 그 수요 공급이라든지 이런 여건을 고려해서 좀 제작사에서 LPG 차가 됐든 뭐 CNG 차가 됐든 전기차가 됐든 이게 좀 친환경 차가 좀 나올 수 있도록 좀 주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환경부에서 기존에 그 CNG 버스, CNG 차, 그다음에 또 전기차 보급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연계해서 한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뭐 잘 아까 이제 설명이 됐는데, 사실 이
이 사업이 보통 이제 정부 예산 사이클이 이제 시작하면 한 2, 3년 걸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예산 만들고 국회 통과하고 다음에 마련하고 하는 건데 이 사업은 이제 뭐 환경정의, 그다음에 우리 녹색교통, 뭐 시민사회 부분에서 먼저 준비를 해주시고 또 서울시도 약간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 추경에 담아서 빨리 좀 시작할 수 있었던 부분이 좀 있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일단은 그 800대 서울을 800대 해서 이제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 예산 작업이 이제 국회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이제 1,800대를 대상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금액은 그 국비, 지방비 매칭해서 500만 원 지원하는 건데 이게 LP차 지원이 조금 의미 있는 거는 그 전기차 지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전기차가 내연기관차하고의 가격 차이가 비싸기 때문에 그 비싼 부분을 이제 보조해주는 차원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이 LP 통합차량 같은 경우는 경유차랑 LP차가 보면은 가격 차이 거의 없거나 아니면 LP차가 이제 좀 더 저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의미에서 약간 좀 특별한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환경부에서는 이 어린이 통합차량이 내년에 1,800대 돼 있지만은 여러 우려하시는 부분을 좀 잘 보완을 해서 이 사업이 좀 잘 진행돼서 좀 계속 예산을 좀 늘리고 물량도 확대해서 2020년까지는 좀 2만 대 이상은 좀 전환하는 걸 일단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많은 말씀이 있었는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그 인지도 부분 저희도 약간 뼈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 8월에 추경에 담고 또 이제 그 지방에 할당되고 매칭되고 하다 보니까 좀 시민사회에서 미리 많이 하여주셨지만은 또 정부 주도로 홍보하는데 시간이 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인지도가 낮은 부분이 있는데 다만 고무적인 것은 아마 이제 아까 발제라든지 토론하실 때 내용하고 또 이제 좀 시차가 또 지났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 이렇게 뭐 이렇게 전화 오거나 문의 오는 걸 보면은 상당히 이제 많은 그 분들이 이걸 좀 인지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기초지자체에는 몇 대가 할당이 되어 있느냐 그런 것도 확인을 직접 하시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만 사실은 이제 그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 지원 500만 원 지원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 급하니까 그다음에 이 사업이 필요하다 본인은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 안 받고 LP차로 전환하는 사례도 상당히 100여 건 이상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메워 나가면서 내년에 조금 확산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는 사업 주체도 일단은 그 예산 사업이다 보니까 정부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제 그 시민사회, 그다음에 오늘 유관 단체들 많이 오셨고, 그다음에 학계하고도 아주 긴밀히 좀 공조해서 조금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이제 그 현장에서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있지만 계속 업데이트할 수 있는 않기 때문에 현장의 의견을 좀 들어서 불합리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적시에 개정해서 사업이 원활히 랜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가운데 여기 오늘 서울시에서 발표하셨지만 이제 서울시가 어떻게 보면 대표로 되게 신규 사업을 되게 이제 힘들게 끌어오셨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하실 때는 좀 서울시의 그 노하우가 좀 이제 공유이 돼서 전국적으로 잘 사업이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얘기가 좀 이제 좀 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 미세먼지 청정관리구역, 그러니까 일종의 좋은 미세먼지 프리존 만드는 부분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그 국회에서 이제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그 저감 및 관리가 특별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23조에 보면은 일단 그 미세먼지 청정관리구역 지정에 대한 근거 조항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이제 법이 제정이 된다고 하면 또 많은 의견 수렴을 해서 관리구역을 지정하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좀 구체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많은 의견 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거 굵직굵직한 거로 말씀드리면은 전기차 얘기 많이 나오셨습니다. 전기차 어떻게 보면 LPG차는 일종의 이제 그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로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무공해차, 전기차, 수소차 같은 무공해차로 가기 전에 앞서 약간 일종의 대안 적이 있는데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무공해차에 대해서는 그
그 외국 사례를 보면은 그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경우는 2025년까지 이제 그 어떤 그 내연기관차를 퇴출하겠다라는 이제 선언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도 그 나라 같은 경우 한 2040년을 좀 염두에 두고 검토를 이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그 어떤 내연기관차의 어떤 이제 페이스 아웃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안으로 뭐 미국 캘리포니아라든지 일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무공해차 판매대 비율, 판매하는 차량 일정 비율 이상을 무공해차로 해야 된다는 판매 비율 제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거랑 같이 맞물려가지고 이게 이제 어린이 통학 차량도 같이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특히 오늘 녹색 어머니에서 이제 많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참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정부 주도로 하는 것보다는 저도 처음 이 사업을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더 먼저 좀 인식을 하고 어떤 이제 좀 안에서 일종의 이제 좀 푸시가 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녹색 어머니의 그 회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돌아가서 한번 잘 검토해서 또 저희가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움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전담센터 좀 조식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이게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그 초기에 어떤 그런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쌓아놓고 이제 필요하면은 조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그 국공립 소유 차량의 어떤 소유와 저공해와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이제 그 통합차량에 국한하지 않고 일단 그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친환경차를 의무적으로 구매를 하도록 이제 비율을 설정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틀 내에서 한번 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게 아니다 하면 좀 별도의 또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나하나 다시 좀 정리하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그 관련되는 여러 기관 그리고 이제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통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좀 공지를 하고 알려드린 만큼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한두 분 정도 좀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통합 차량 사업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거나 발언하실 분 계신가요? 예. 소속과 성함을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 셔틀버스 노동자 연대의 총부장을 맡고 있는 홍정순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희 셔틀 연대가 2015년도에 4월 20 저희가 7일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하면서 전국에 이제 셔틀 연대를 조직이 결성됐다는 걸 알리면서 지금 2015년, 16년, 17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주되게 저희가 이제 실태 조사, 저희 셔틀 버스 노동자들에 관련된 실태 조사가 2015년도에 있었고 2015년, 16년, 17년에서 지금 계속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뭐 서울시를 통해서 현재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렇게 오늘 토론회 자리를 해서 이렇게 들으면서 든 생각이 정부의 지원이 정말 있어야 되는데 지금 토론 내용에서도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도 좋은 의견 이제 주시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으로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럴 만한 토대가 좀 필요하다. 그 토대가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던 저희의 관련된 지금까지의 조사 이외에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환경부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그 시각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바라보는 그 내용으로 실태 조사를 한 번 더 진행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지원을 환경부가 어떻게 할 수 있나. 이제 모아진 건 전기차인데 전기차가 이제 조금이라도 빠르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접근하기 위한 그런 류의 내용으로 환경부에서 좀 진행을 하거나 같이 공주에서 진행을 하거나 환경정의와 또 셔틀 연대와 등등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모색하면서 그 전기차로 한번 조금이라도 빠르게 당길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 제안식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떠신지 답변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지금 질문 주신 거를 우선 봤고요. 혹시 다른 분 의견이 있으면 합쳐가지고 답변 드릴 수 있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지금 말씀해 주신 이 내용 관련해가지고 네, 좋은 의견 계신 감사드리고요. 일단 일단 전기차를 빨리 당길 수 있는 방향은 이제 아까 좀 설명드렸던 큰 그림에서 제도화에 좀 모색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기타 좀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쭉 보면은 약간 환경부에 국한된 건 아니고 약간 다 부처, 여러 부처가 아마 국토부도 해당될 것 같고, 이렇게 또 지자체도 아마 해당이 되는 것 같고, 여러 부처가 아마 관여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또 환경적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실태 조사라든지 지원을 좀 검토할 수 있는지 좀 그걸 물어보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당장 죄송하지만 답답을 좀 드리긴 좀 어렵고요. 사실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제가 처음 와서 좀 들어보고 처음 이제 인풋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돌아가서 한 번 더 살펴보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여쭤보고 또 이렇게 아니면 또 이게 직접이 될지 아니면 좀 간접이 될지 할 수 있는지 좀 강구해보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에서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예. 아무래도 지금 이 통합 차량과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이제 이해가 같이 가는 기구가 이제 많을 겁니다. 그 중에서 필요한 이런 것들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하는 어떤 정책이 만들어지고 검토가 되는 과정들은 좀 시간이 필요할 거고요. 그런 정책이 또 진행이 되는 속도도 아마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 기대만큼 좀 속도가 안 날 수도 있어요. 좀 더딜 수도 있는데 좀 이런 자리를 통해서 셔틀버스 연대라든가 환경단체, 시민단체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같이 좀 얘기를 더 하고 또 문제 제기를 더 하고 또 정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나가는 과정들이 여전히 좀 지속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발제해 주셨던 분들, 오늘 많은 분들이 이제 토론의 내용에서 아주 구체적인 제안도 해주셨고요. 의견을 주신 것도 있고 한데, 혹시 발표하셨던 분들 중에서 마지막 좀 마무리 발언 하실 분 있으면 좀 세 분에게 잠깐씩 마무리 발언 듣고요. 오늘 자리를 좀 마치겠습니다. 강문수 회장님 얘기, 그러니까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랑 좀 다른 경향이 있는 것 같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정식 측정한 거랑 다르고, 원래는 DPF를 비치면 안 나와야죠. 안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나오니까 이제 문제인 건데, 그래서 그게 구분 잘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25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뭐냐면 LPG 개조 엔진 숫자가 적다. 그럼 저희가 해보니까 LPG 개조 엔진 사업이 그동안에 사실은 약간 거의 스탑되어 있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DPF로 되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LPG 개조 엔진이 뭘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파셜 DPF도 이제는 거의 안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DOC랑 파셜 DPF는 이제 거의 접는 사업이고, 대부분 DPF랑 플러스 이제 가스 저감 장치로 가니까, 동시 저감 장치로 가니까 사실 이제 앞으로는 더 찾아보기 힘들겠죠. 그런데
제가 주목한 건 뭐냐면 2009년에서 2011년 사이 차량들은 저감장치 대상 사업도 아니고 그 다음에 유로5로 그 적용되기 전에 딱 유예 기간에 걸린 차량들이에요. 이 차들은 저감장치가 안 붙어 나온 차들이거든요. 2012년 이후는 아예 판매부터 달려서 나온 차들. 그러니까 차이가 조금 나는데, 그러니까 22만 8천에서 9만 3천으로 준다. 이거 평균값이라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차량별로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만 어쨌든 DPP를 붙이면 줄기는 확실히 준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운행대에서 관리하는 게 잘 안 되면 설사 지금 신차라 하더라도 LPG차 평균보다도 오히려 한 8배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 개수 측면에서 놓고 보면 LPG차로 전환하는 게 개수 측면에서 나중에 한번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백업을 해주시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행 효과라든지 필요성에 대한 문제는 사실 환경부가 백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 사업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시행 체계와 관련돼서 의견을 주셨는데 자동차환경협회가 원래 만들어진 이유가 초기 시범 사업이 2만 대 붙이고 나서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사후관리 전혀 안 돼 있고 사후관리가 필요하니까 기관을 만들자 해가지고 협회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차피 내년도 1800대 해도 전체 지금 대상 규모로 따지면 양수가 너무 적으니까 어쨌든 지자체가 좀 감당을 하고 이후에 더 확대할 때는 뭐 협회가 됐든 아니면 권역별 환경청 만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거기서 하는 방법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즉시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어린이 통학 차량에 대해서 친환경차 의무 사용이라고 하는 건 저는 오히려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를 더 빨리 가야 되는데 거의 걸림돌이 안 회장님 아까 오해하셨나 본데 지금 현재 소형 LPG는 있고 대형 CNG가 있는데 25인승 중형 CNG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대안 없이 전환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문제만 해결된다면 사실은 환경부가 됐든 정부가 어린이 통학 차량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차량 문제 얘기하셨는데 차량이라는 문제로 하든지 아니면 어린이 통학 차량에 대해서는 친환경 현재까지 나온 차량 중에 가장 친환경적인 차량으로 의무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만드는 게 저는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게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이제 지원금 문제는 지금도 뭐 적내 맞내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이제 500만 원이면 지원이 적고 뭐 1000만 원이면 지원이 많다. 그래서 더 빨리 갈 거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이제 의무 사용이라고 하는 문제가 걸리면 그때는 또 안 할 수가 없는 문제니까. 근데 의무 사용이면서 전환할 수 있는 수단을 주고 거기다가 지원금까지 준다 그러면 저는 그건 행정적으로 이게 규제하고 당근이 같이 가는 거니까 충분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좀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그 충분한 맞는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은 좀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서울시 황택 팀장님 마무리 발언 하시겠습니까? 아까 어린 통학 차량에 홍보가 많이 부족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그 담당이 들으면 되게 서운할 것 같아요. 그 담당이 엄청나게 고생을 했거든요. 또 뭐 교육청이라든지 이런데 뭐 뿌리고 진짜 밤낮으로 했어요. 그런데도 이게 안 되는 게 참 저희도 그럽니다. 그 지방은 월 100대씩 한다고 현대자동차도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서울시는 예산을 지원해주는데도 이 사람이 오질 않으니까 저희도 참 답답해가지고 그리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 안에 800대를 다 끝내고 마무리 질 줄 알았어요. 그 회장님이 이제 뭐 어떤 그 기관을 두고 이제 전담해야 된다 그러는데 저희도 직원들이 그냥 거기에 뭐 몇천 통씩 이렇게 전화를 받고 하다 보니까 다른 뭐 DPF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이제 입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도 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만 많이 좀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그 녹색 어머니가 오신다 그래가지고 저는 많은 기대를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거기 쪽에 많이 전달을 해주면은 많이 홍보가 되지 않을까 그랬고 사실은 이제 교육청의 홍보를 저희가 드린다 그래도 교육청에서 학교 쪽으로 연달을 하고 다시 어머니들한테 연달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런 체계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중간에도 이렇게 아마 걸러지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괜히 또 오해될까봐 좀 그렇고요. 아까 회장님이 잠깐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2005년도 뭐 유로3 이제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이후 차량은 이제 지원 이제 아직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그게 이제 정부 정책이지 서울시 사실은 이제 서울시는 이제 정부 정책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것이고 저희도 이제 아마 정부에서도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유로 5를 아마 SGR 장치를 부착을 해서 아마 시범 사업을 아마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거 하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서울시에서도 아마 또 선도적으로 이제 하겠죠. 아마 저기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그런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이경수 국장님 혹시 마무리 발언 있으신가요? 네, 오늘 많은 분이 함께 해주시고 그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들 좀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들 좀 정리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방법, 특히 그 오늘 그 육세어머니 연합회 그 회장님께 기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던 것 같은데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서 저희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짧은 기간, 이 3개월,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성과를 지금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고요. 좀 더 성과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좀 생각하고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마 이제 조금 더 토론이 필요하고 조금 얘기가 조금 더 나누어져야 될 그 내용이 있을 텐데요. 오늘 그 토론의 자리에서 좀 시간의 제약이 있어서 그것까지는 충분하게 토론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저희가 혹시 가능하면 이런 통합차, 친환경 통합차 전환 지원 사업과 그 다음에 그 미세먼지 없는 통합로 만들기 사업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더 만들기로 하고요. 오늘 자리는 토론하신 분들 그리고 그 토론하신 분들의 내용과 의견 속에서 여러 가지 좀 구체적인 제안이 나온 것 같아요. 그 제안을 조금 더 다듬어서 이후에 검토를 좀 하는 과정을 자료를 다시 한번 좀 만든 걸로 하고 오늘 이 자리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